자,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할 것이냐 아니면 탈퇴를 할 것이냐 그 운명의 날이 밝았는데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개표 결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뭐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잔류 쪽이 좀 우세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여론조사 이런 업체들의 이 결과는 예. 금융시장이 안도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찬성과 탈퇴의 이 의견 격차가 그다지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찬성이 52에서 54 정도, 그리고 탈퇴 주장이 한 46에서 48 정도. 결국은 그 격차가 적게는 한 3, 4%포인트, 크게는 한 8%포인트 정도까지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 정도면은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안에서는 오차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예.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 총선 과정에서도 이 예측 결과가 상당히 틀린 경험을 저희가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는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뭐 레퍼런덤이라고 하죠. 국민투표를 할 때는 강한 찬성을 하는 사람과 강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뭐 그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강하게 찬성을 하고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을 하느냐. 오늘 날씨도 안 좋았다는데 날씨가 안 좋아도 가서 내가 투표를 꼭 해서 탈퇴를 관철시키겠다. 아니다. 남아있는 것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세력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는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은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투표 결과를 가장 결정할 중요한 요인으로 부동층이 언급이 계속 되었었는데요. 예. 부동층의 비율이 적게는 한 10%, 많게는 10% 중후반까지도 되는 것으로 언급이 되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동층이 어떤 쪽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도 관심사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층들이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하는 분석이 계속 제기가 되어져 왔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설령 잔류 쪽으로 투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55대 45 정도로 그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탈퇴 주장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셈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캐머런 영국 총리의 이러한 리더십에도 상당 부분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에 이것이 영국 내지는 브렉시트 상황과 관련된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외신들을 보니까 한 곳이 더 개표를 마감을 했습니다. 4곳이 개표를 마감을 했는데요. 모두 382곳 가운데 4곳이 개표를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자 브리메인 의견을 보인 분들이 10만 6천 명이고요. 탈퇴하자 다 이제 집계한 겁니다. 7만 9천 명. 아직까지도 실제 개표에서도 남자라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브롤터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만 명밖에 안 되는 곳이고요. 뭐 스페인 안에 있는 작은 도시니까 그렇다고 쳐도 다른 곳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뭐 FTA 찬성 반대를 한다면 농촌 지역에서는 뭐 반대가 몰표가 나오고 또 뭐 공업 지역 울산 같은 데서는 찬성이 또 몰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느 지역의 개표함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또 이 결과는 순식간에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브렉시트가 뭔지는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영국은 왜 그동안 브렉시트에서 떠나자, 우리는 도저히 못 있겠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펼쳐온 겁니까? 사실은 원인은 크게는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정치적인 요인이죠. 영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온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에 참여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으로 남으려고 하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요. 예. 그것은 결국은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찬반의 성향이 뚜렷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 반면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인을 중시를 해서 남자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예. 영국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프랑스와 함께 지금 유럽연합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원국 국가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재정 분담금, 한마디로 각국 정부가 돈을 모아서 유럽연합을 위해서 공동으로 쓰는 이런 돈을 모으는 비중에 있어서도 유럽연합 안에서 네 번째로 많은 돈을 지금 내고 있는 셈인데요. 예. 이러한 많은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연 영국이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정 분담금은 많이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영국이 유럽연합과 이렇게 하고 있는 무역, 영내 교역의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영내 교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보다는 유럽 연합과의 무역 과정에서 영국이 기록하고 있는 적자 중에서 80% 정도가 영국을 제외를 한 유럽 연합 내 영내 EU에서 손해를 보는군요. 적자가 유럽 연합 안에서 8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돈만 내고 손해 보고. 그렇죠. 예. 특히 영국은 유럽연합 안에 있지만 파운드화라고 하는 별도의 통화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유로화를 그렇죠.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유로존 안에는 가입을 또 안 해오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파운드화의 가치가 높게 유지가 되면서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또 외신 보도에 의하면 개표가 진행될수록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썬더랜드,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썬더랜드가 개표를 했는데, 자, 이곳은 그동안 탈퇴를 주장했던 곳입니다. 썬더랜드에서 바뀌었습니다. 탈퇴가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현재까지는 탈퇴가 많아졌습니다. 16만 표, 반대가 15만 표. 현재까지 떠나자가 50%고요. 남자가 49%로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가 잠시 뒤집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썬더랜드 또는 뭐 지브롤터, 그다음에 뉴캐슬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함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개표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곳 개표되는데 썬더랜드의 개표함이 열리면서 찬성이 많아졌습니다. 떠나자는 브렉시트 쪽 의견이 많아졌다는 말씀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나이 연령층 조사를 해봤더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른바 대영 제국의 향수가 남아있는 분들은 나가자라는 의견이 많고 젊은 층들은 태어날 때부터 EU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나가자니까 정체성 혼란도 있고 그래서 좀 남자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연령별 갈등도 좀 그동안 있어 왔다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 갈등도 있었고요. 예. 사실은 이런 소득계층별 그리고 지역별 갈등 구조도 있습니다. 아하. 뭐냐면 사실 영국은 이렇게 무역 쪽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유럽 안에서 가장 큰 금융 중심지는 영국 런던 시티 지역이죠. 예. 특히 영국은 전체 경제 규모 안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금융업이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금융 중심지가 위치한 시티 지역 그리고 런던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럽연합 안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반면에 전통적인 산업, 제조업 기반의 지역에서는 떠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업 종사자라든가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보는 측면이 많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많이 남자라고 하는 쪽을 밝혔던 반면에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민자 문제인데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네. 전에 지금 이제 썬더랜드가 바로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장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썬더랜드에 그 외국의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EU가 그 생겐 조약인가요?
다른 나라에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잠깐 들어왔다가 영국으로 오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기도 쉽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 썬더랜드 산 분들은 이거 뭐야? 이 싼 임금 가져가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민자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특히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중동 난민이 EU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각국이 이러한 중동 난민들을 나누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영국은 그 특징이 이러한 난민 또는 이민자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인데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이렇게 난민 또는 이 입국이 허가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영국에 체제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 남겨두고 온 가족에 대한 부양비까지도 지급을 하는 어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민자들이 영국 안으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질이 낮은 일자리를 놓고 기존의 영국 근로자들과 경합을 벌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적거나 또는 질이 안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근로자들 경우에는 박탈감이 느끼죠. 박탈감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었고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민자들이 영국 안으로 순유입되었던 수가 30만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민자는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민자들의 반감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최근에 부상이 되었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민자들과 관련된 반감이 최근에 결정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던 계기가 최근에 그 미국 올랜도 지역에서 이민 출신자가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게 되면은 이러한 사회 불안 요인으로까지도 대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 뭐 경제적으로 그 상황도 잠시 뒤에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일단 쉽게 보면 영국이 떠나면 우리도 떠날래 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영국이 나가면 하는 일단 그 문제부터 짚어보죠. 브렉시트가 만약에 실현이 되면 뭐 덴마크인가요? 뭐 이런 나라들은 우리도 나갈래 이런 나라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말씀하신 덴마크 같은 나라가 있고요. 또 체코 같은 나라도 그러한 움직임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최근에 눈여겨볼 대목이 유럽연합 안에서 주요국들마다 극우 정당 또는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아하. 그것은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예. 실업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등을 놓고 기존 국민들과 이렇게 경합을 벌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당장 덴마크라든가 체코와 같은 나라들은 만약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국민투표 나가겠다. 등을 거쳐서 나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안의 주요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도 최근에 극우주의, 민족주의 정당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러한 정당들이 더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결속력 또는 이 통합을 계속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에 대한 커다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영국 내부 문제도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영국이 뭐 대영 제국이라고 합니다만 결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같은 나라지만 다른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늘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앙숙인 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영국이 떠나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남아 있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영국은 떠나되 스코틀랜드는 다시 들어가려면 지난번에 투표가 무산됐었죠. 스코틀랜드의 대영 제국 탈퇴, 이거 움직임도 벌어지고 결국은 영국 사회 자체가 분열될 수도 있다. 이런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영국의 정확한 그 영문 이름은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예. 사실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국 자체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와 같은 4개 과거의 왕국이었던 4개 나라가 사실 연합체로 지금 모여 있는 형식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영국이 유럽 연합 안에서 떠나는 이러한 모양새도 되지만 예. 사실은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4개 나라가 모여 있던 유럽
그 영국 안에서의 그렇죠. 이런 연합체의 결속력 역시도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특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스코틀랜드는 석유 수출 등을 통해서 유럽 연합과의 경제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죠. 국민들의 성향 자체가 유럽 연합에서 떠나기보다는 남기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브리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영국 이 유나이티드 킹덤이 유럽 연합 안에서 떠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던 4개 나라들 역시도 각각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그렇죠. 결정을 우리 내리겠다. 나름대로 결정하겠다. 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로 가고. 네, 그렇게 그러한 그 앞으로의 성향을 상당히 표면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외부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인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좀 쉬운 얘기를 위주로 좀 드리면 좀 어려운 얘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 체제가 그동안에 어떤 나라는 유로화를 쓰고 어떤 나라가 하면 파운드 안 해야 되고 뭐 돈도 잘 통합도 안 되고 가장 그 결정적인 거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 그릭시트 그동안 이제 얘기가 됐던 뭐 그리스가 탈퇴하는 것과 영국이 탈퇴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이 그동안 잘 해왔다면 뭐 이런 불만이 없을 텐데 그런 불만들이 계속 그 남아 있을까요? 이게 EU에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그런 문제는 계속 상존할 것 같습니다. EU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말씀하신 그리스 문제, 그렉시트가 진전되던 과정에서도 유럽 연합이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표면화되었고 예. 그것이 지금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화 문제죠. 예. 그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을 하면서 각국이 자기 나라 상황을 반영을 한 환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럽연합 안에서 수출도 잘하고 경기도 좋고 잘 나가고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도 있지만 반면에 그리스라던가 이탈리아라던가 스페인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반영을 해서 유로화 환율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도 환율 측면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수출이 더더욱 잘 되고 예. 반면에 그리스라던가 스페인 또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황이 어려운데도 환율이 고평가되면서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려운 경제 불만들이 상황에서 많은 거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환율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정책적인 측면인데요. 이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이러한 그 연합 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각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내는 나라와 돈을 적게 내는 사례에 불만이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초기 개표 결과에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브롤터 나올 때는 뭐 90%가 잔류라고 했죠. 지브롤터는 3만 명입니다. 저 스페인 속에 있는 조그만 도시. 뉴캐슬 그리고 썬덜랜드가 나왔습니다. 썬덜랜드까지 지금 5곳이 개표가 됐는데 썬덜랜드 뭐 대표적인 공업 도시 중에 또 하나고요. 여기는 이민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탈퇴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5곳 개표했더니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는 곳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개표 분위기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개표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오늘 상승됐다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갑자기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선 거면 그냥 뭐 오로와 나싱이니까 하나씩 다 1표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특히 그동안 반대를 하던 아니면 중립 성향을 보이던 지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썬덜랜드나 뉴캐슬은 뭐 남기로 했습니다. 근데 썬덜랜드가 지금 확 그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그 개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특정한 지역 안에서 그 한정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각 지역마다 뭐 국회의원을 뽑거나 이러한 성격의
이러한 성격의 아니죠. 투표가 아니고 예. 전체 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찬성하느냐, 그렇죠. 반대하느냐 이러한 국민 투표 레퍼런덤이거든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전체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마디로 이러한 엎치락뒤치락의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화의 가치가 저렇게 급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아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파운드화가 폭락 중이다.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개표 초반에 저렇게 흔들리는 건. 그 파운드화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게 그렇죠. 우선은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유럽연합 안에 있는 회원국이지만 예.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통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여전히 과거에 쓰던 자기들의 통화인 파운드화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은 영국 경제 또는 영국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전망이 영국의 돈인 파운드화의 가치에 지금 반영돼서 금융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유럽연합 안에서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영국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충격의 강도는 그 조사 기관이나 전망 기관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당히 적은 쪽에서는 1%가 안 될 것으로 한마디로 영국 GDP의 1%가 안 되는 적은 수준일 것으로 보는 기관도 있지만 아하. 사실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 영국 GDP의 7 내지 8% 정도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그렇죠. 것이죠.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이 영국은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국가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업, 것처럼 금융. 서비스업, 특히 금융의 강점을 가진 나라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는 환율이라던가 주가라던가 더 채권의 민감하겠군요. 가격, 그렇죠. 금리가 이러한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금융 중심지 런던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EU 탈퇴가 알려진 흔들리게 된다면 이거는 수출이 안 돼서 공장이 문 닫는 것보다 증권사가 먼저 문을 닫고 투자회사가 먼저 문을 닫는 금융위기가 먼저 그거는 정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자, 뭐 개표 결과에 영국 파운드화 초기 개표 결과에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말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시 또는 12시, 늦어도 12시에는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날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